21살 때 대학교에서 1살 연상을 만나 7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헤어졌는데 제가 그 사람을 회피 성향으로 만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결론이든 이 연애를 잘 마무리 짓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2번의 이별로 2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 지는 1년 정도예요. 이별 통보도 재결합 연락도 모두 상대방이 먼저 했어요. 재결합 전에 저는 아이 생각이 없으니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라. 술과 게임 문제로 자꾸 싸우기 싫다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지금은 게임도 많이 안 하고 술도 거의 안 마신다기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과 식사를 했는데 상대 여친분이 거절을 하는데도 남자친구가 자꾸 반말을 강요해서 중간중간 그만하라고 말을 하다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일로 잔소리를 했더니 길에서 소리를 질렀고, 최근엔 남친이 술을 자주 마셨는데요. 저와 남친 그리고 남친 친구 셋이서 식사를 할 때 빈속에 술을 마시려고 하길래 남자친구만 들리게 자꾸 술 많이 마시면 길에서 소리친 얘기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협박하는 거냐, 그 말의 의도가 뭐냐, 사람 까내리려고 하는 거냐 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말에 남친이 본가를 갔다 온 뒤에 부모님과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원하는 눈치였고 살다 보면 제 마음이 변할 거라고 하셔서 남친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잘 얘기해보고 정리하라고 그러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나랑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는 거냐, 끝을 내자는 거냐, 지금 열린 결말이냐 닫힌 결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임신 문제의 당사자는 너와 나니까 나와 먼저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과 얘기 다 하고서 나한테 말하는 건 통보로 느껴져서 기분이 나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임신 얘기를 꺼내는 건 내 탓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 만나서 있었던 그때 일도 그렇고 더 큰 미래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집안일도 서로 안 맞는데요. 최근 부업을 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했던 건 맞아서 할 말이 없다가도 미리 말해주지 싶었네요. 예전처럼 잘 헤어지진 못하겠다 했더니 난 네가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에 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한다고 하니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났네요. 첫날은 분노와 어이없음만 가득했는데 이틀째인 오늘은 그저 미래가 갑자기 사라져서 허무합니다. 아기를 안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기를 낳으면서 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싫고 제 앞가림도 버거운데 아이로 인해 받을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려볼게요. 들어보시고 생각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의 사고와 여자의 사고는 180도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연애도 힘들고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은 더 힘들어져요.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토탈 지낸 기간이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 6년에 아기가 둘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다 지켜봤겠죠. 근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입장으로서 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빙빙 둘러서 안 가고 그냥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이러한 걸 직접 깨달은 경험이 없는 남자에게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싫다 요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95% 이상 남자들은 뭐지? 이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언제 이해가 되냐면 진짜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떻게 몸이 아파오고 힘들어지고 출산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옆에서 봐도 모르는 새끼들이 태반인데 봐야 그나마 알 수 있는 거를 연애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없는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결혼해서 아기 키우는 모든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낳은 건데 애 낳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제가 다른 유튜버 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을 좀 많이 했는데 표현이 조금 저급하긴 해요. 그분 스타일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섹스가 있잖아요.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출산을 하기 위함이에요. 아기를 낳기 위함이에요. 원래 기능은 쾌락을 느끼는 건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거지. 번식을 위한 게 기능이에요. 근데 여자가 나는 아기를 안 가질 거야 라는 거는 즐기기만 하고 버려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 이 꼴이에요. 기능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돼. 남자는 왜 그래야 되죠?
본인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남자의 책임감, 가장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겨도 처자식은 굶겨주기면 안 된다. 남자로서의 역할이 그건데 그걸 못하는 남자를 보면서 뭐라 그래? 무능력하다 그러잖아. 아기를 안 낳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7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도 있었지만 남자 입장에서 전혀 이해를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남자친구 쪽에서 어느 정도 뭐 공감을 많이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좀 계속 뭐 할 수 있을 거다 응원도 해주고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책임감 느껴지는 말도 해주고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주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안 해주네 싶으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일단 방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 친구 커플이랑 식사할 때 그 친구의 여자친구겠죠. 자리를 같이 했다 보니까 말 편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겠죠. 사연자분 남자친구가 반말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본인이 중간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잔소리를 했더니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셨는데 잔소리를 왜 하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남들한테 싫은 눈초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려볼게요. 사연자분은 남자친구가 술이랑 게임하는 거를 평소에도 엄청 싫어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제 와이프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다가 제가 안 먹으니까 똑같이 안 먹다가 가끔씩 이제 뭐 부부 동반 모임이나 와이프 친구 주변에 같이 먹을 일이 있으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술에 취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들이 뭐예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업돼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게 연애 초반 때 엄청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랑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불과 지난 주말에 그 옆동 사는 형 부부랑 자유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애기 맡기고 술을 먹었었거든요. 삼겹살집에서. 그러니까 세 명이 술을 먹고 저 혼자 맨정신인 거예요. 근데 맨정신인 입장에서 세 명이 술 취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너무 웃겼어.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 보면 내가 연애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술 먹는 걸 봐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와이프가 그 형이랑 허물없이 장난을 막 쳤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내 친한 형한테 약간 실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뀐 게 결국 내가 편들어야 될 사람은 와이프지 그 형이 아니에요. 와이프는 내 가족이지만 그 형은 남이야. 내가 친한 사람이지만. 근데 본인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근데 밖에서 되게 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안에서 나쁜 사람 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 앞에서는 우리 가족의 편이 되고 밖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본인 남자친구 입장에서 본인은 내 편이기 전에 처음 보는 사람 편을 드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최근에 친구랑 셋이서 또 다른 자리죠. 빈속에 술을 마시려고 하길래 남자친구만 들리게 자꾸 술 많이 마시면 길에서 소리쳤던 얘기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7년 동안 만난 사람한테 정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멘트긴 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아예 연관성이 1도 없잖아요. 빈속에 술 마시려고 하는 거랑 술 먹고 길에서 소리쳤던 얘기를 하는 거랑 연관성이 1도 없어요. 본인은 또 여기서 술을 마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연자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은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본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맞잖아요. 뜯어놓고 보면은 술을 먹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갔으면 그냥 잤을 일인데 대화를 하다가 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이건 저도 술을 안 먹고 싫어하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본인과의 대화 문제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남자친구가 본가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기를 원하는 눈치였다. 이제 본인이 대처를 잘못했던 게 뭐냐면요. 남자친구한테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임신 문제의 당사자는 너랑 나니까 나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부모님이랑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나한테 말하는 건 통보로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다. 요 부분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친구는 이때가 본인한테 이야기를 한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100%라고 봅니다.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이야기까지 한 거지 처음부터 무작정 본인이랑 상의 안 하고 부모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그게 보이냐면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살다 보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 뭐예요? 7년 동안 봐온 얘는 안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애기 생각 없으니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함이었겠죠. 본인이 생각해도 남자친구 말이 틀린 건 없죠.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을 지켜야겠으니 부모님이랑 얘기 다 하고 나한테 말하는 건 통보로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냐.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사연자분 사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친구 만나서 있었던 그때 일도 그렇고 더 큰 미래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집안일도 서로 안 맞는다. 너한테 장난으로도 여러 번 말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깨물고 때리고 화만 냈다. 최근에 부업을 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했던 건 맞아서 할 말이 없다가도 미리 말해주지 싶었네요. 이 부분.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미리 말해주는 남자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서 그런 이야기를 일이 있을 때마다 해주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야기하잖아. 너한테 장난으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은연중에 티를 냈다는 거야. 이거는 눈치의 영역이고 말을 안 해줘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자는 기본 사고 회로 자체가 남자친구가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잖아. 남자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얘기하는데 이건 본능이에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걸 어려워해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 다른 싸움까지 번져요. 지금 나한테 그 말 하는 이유가 뭐야? 보통 여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했을 땐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는 그대로 믿었나 봐요. 사실 원래는 아이 생각이 있었대요.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저한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연애 초반이라고 하면 본인도 남자친구도 너무 어렸을 때라서 아닐 것 같고 그때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연애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싶을 정도의 시기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당장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좀 다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눈치가 있는데 없는 척을 해요. 여자들의 종특이. 진짜 눈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하나의 부류가 더 있어요. 눈치 있는데 없는 척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눈치가 없거나 눈치가 있는데 없는 척 했던 사람이면 그건 저 남자를 만나면서 독이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내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네? 그러면 눈치를 채고 이게 진심은 그게 아닐 거다 이게 됐어야 됐는데 계속 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얘가 진심이겠지. 이거는 눈치가 없었거나 아니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 맞춰주니까 내가 눈치 없는 척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장난쳤을 거거나 둘 중 하나겠죠. 미래를 같이 나가려는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든 맞추고 싶어서 억압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착잡하시죠. 7년이나 만났으니까. 근데 본인도 이렇게 끝이 났으면 생각이 뭐 바뀌었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본인은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마지막이라서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보이네요. 그것까지도 좀 그래요. 본인을 지키려고 하시는 선택 같아요. 처음엔 분노만 가득 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친 입장이 궁금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어렸네요. 더 이상 어려지지 않게 하는 데까지는 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죠. 방금 말씀해주신 게 본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방어 기제가 아니라 진짜 100% 본인 진심이다라고 하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본인의 방어 기제가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면 이대로 끝났을 때 다음번에 연애를 해도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참거나 하지 않는 경우로 끝나겠죠. 또 그게 본인한테 괜찮은 방향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계속 이별 통보를 받는 쪽이었다 보니 이번에도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냥 벽을 치고 끊어내려고 했나봐요. 솔직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얘기할 거 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외하고 저한테 예쁘다고 할 때 짜증나 라고 했더니 이제 알겠다. 자기는 부끄러우면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길래 이제는 서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거기까지 오면 진짜 거의 다 온 거예요. 애정 표현도 좀 고치고 때리고 깨무는 것도 고치겠습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자들은 자기가 때리고 깨무는 거 별로 안 아픈 줄 알더라고요. 아파요. 진짜 개 아파요. 하지 마세요.